때 뭐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가 사자 들어간 직업을 뭐 꿈이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데리고 오시는 분은 없어요. 대부분 뭐 내가 음악 하겠다, 백댄스 하겠다, 뭐 가수 하겠다, 뭐 야구 운동 선수 하겠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미래를 볼 때 걱정되니까 많이 좀 데리고 오시죠. 애들 좀 이렇게 현실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뭐 그렇긴 한데 사실 직업이라는 거는 꼭 뭐 저희가 뭐 어떤 특정 직업을 뭐 목표로 삼고 또 꿈으로 뭐 삼는다고 해서 문제가 뭐 안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뭐 진로 관점보다는 진로에서 또 좀 심리, 뭐 성격형 그런 관점에서 야구의 기본적인 스포츠로서 특성과 어쨌든 아이들이 또 야구 선수를 지금 하니까 실제로 실전에서 또 이렇게 연습 때는 잘하다가 또 이렇게 실전만 가면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부모님도 비슷하시잖아요. 노래방 가면 좀 하시는데 오디션 그런 거 가면은 못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런 좀 심리적인 영향에 따른 그런 야구를 어떻게 이제 좀 대처하고 특성을 이해하면 될지 위주로 제가 강의를 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결과적으로 부모님들이 뭐 진로 아이들의 진로 측면에서 야구 선수가 되든 혹시라도 야구 선수가 되지 않든 진로 측면에서 부모님 사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야구 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직업으로서 뭔가 할 때 일단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고 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성격 심리의 관점에서 얘기하는지 같이 좀 연결해서 좀 생각하셔야 오해를 안 하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통 아이들 진로 요즘에는 교육 학교에서도 많이 하니까 아실 겁니다. 이제 자신에게 잘 맞는 저는 이제 최적의 직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뭐 그냥 내가 단순하게 갖는 직업이 아니고 내가 이제 가장 좀 만족하고 성취를 할 수 있는 나에게 잘 맞는 맞춤형 같은 그런 최적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일단 제가 진로 측면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흥미죠. 당연히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아이들이 처음 야구 어쨌든 시작하게 된 계기는 흥미일 겁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니까 시키셨겠죠. 혹시라도 아이가 관심이 없는데 부모님이 먼저 부모님 의도를 시키십니까? 솔직하게. 아마 저런 가정은 분명히 부모님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닌가요 혹시? 아닌가요? 맞죠. 예.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에 또 아이가 관심 많다고 하고 또 막 긍정적으로 많이 보세요. 본인이 또 싫어하는 걸 애가 좋아하면은 일단은 또 필터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 같은 것도 사실은 특히나 아버님들 중에서 이제 음악 여자분들은 뭐 음악 대부분 좋아하시잖아요. 음악 안 좋아하는 분들은 또 아이가 뭐 음악 한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일단 흥미. 흥미 생각하실 때도 꼭 중요하게 한번 짚으셔야 될 게 진정한 흥미인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아마 부모님 야구하는 아이들이 딱 그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초기에는 누구나 좀 흥미를 갖기가 쉬운데요. 그게 직업과 연결될 땐 장기적으로 계속 좀 일관성을 가지고 그죠? 오랫동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야 돼요. 청소년기 때는 특성상 또 많은 아이들이 1, 2년 좋아하다가 그죠? 또 뭐 고비가 오거나 아니면 고비가 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또 다른 흥미가 생기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흥미한 관점에서도 야구 뭐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특히나 뭐 야구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서 프로 스포츠 가운데 가장 좀 팬이 많죠. 저희가 뭐 지금 800만 관람객 넘는 것도 몇 년 됐는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지 진짜 좋아하는지 일단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적성입니다. 저희가 사실 진로 이렇게 최종적인 직업을 정할 때 가장 어려운 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사실 흥미보다 적성입니다. 적성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지 여부. 흥미는 좋아하는지 여부고요. 적성은 좀 잘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나 예체능은 적성이 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좀 더 적성을 알기가 일반적인 직업보다 좀 쉽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은 실기, 그죠? 학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실기라는 실기 능력을 중시하고 또 실기 능력 위주로 평가를 하고 또 진로를 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예체능 쪽 진로를 꿈꾸는 아이들도 적성을 스스로 평가받고 판단하고 분석하기 쉬운 편이죠. 하지만 이런 적성도 그 발달 특성상, 그죠? 어려서부터 정말 야구 뭐 5살 때부터 미국 같은 나라는 예를 미국에 뭐 야구도 유명하지만 농구 같은 거 되게 유명하죠. 제가
미네소타 제가 트윈스 사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95년도에 거기 어학연수 가서 한 4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진짜 한 6살 정도 되는 흑인 아이랑 농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뭐 그냥 공원 같은데 농구장이 많은데 저보다 잘하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3점 슛을. 그냥 골대 밑에서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보다 외곽 슛을 막 더 잘하는 거예요. 6살, 7살. 그런 아이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소질 자체가 그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뭐 그런 소질의 또 발달 시기나 속도 자체가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또 그죠? 조기에 뭐 실력 있고 보인다고 잠재력이 보인다고 꼭 그 아이가 뭐 계속 그 속도, 그 기울기로 성인 돼서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본인이 진짜 좋아한다고 하면은 또 저희가 뭐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죠? 좋아하는 자, 즐기는 자를 저희가 이길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또 노력에 의해서 또 뭐 이렇게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항상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특히나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구분을 못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체능은 특히나 소질이 있어야지 좋아하게 됩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피아노 여자아이들 피아노 대부분 보내시죠. 부모님들도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 대부분 체르니아 100까지는 최소한 거의 다 치셨습니다. 그죠? 실제로 피아노를 그죠? 뭐 체르니아 한 30, 40, 뭐 소나티네까지 가고 또 혹시라도 뭐 예고까지 꿈꾸는 아이들은 소질이 있고 그런 애들은 같이 시켜도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뭔가 계속 좋아한다고 할 때는 흥미가 있어서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또 소질이나 그런 게 있다 보면은 똑같이 배워도 그죠? 빨리 습득하거나 그죠? 또 뭐 야구도 마찬가지로 감독님이나 그런 뭐 코치분이 또 똑같이 또 뭐 평가를 시켜봐도 더 잘하는 애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좀 구분해서 일단 흥미와 적성,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일치되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일치되지 않을 때 저희가 이제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좋아는 하는데 잘 하지 못하는 경우와 잘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 어느 경우에 더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신중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좋아는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직업으로 할 거를 정하는 겁니다. 취미생활이랑 상관없죠. 아버님도 사회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취미로 하는데 저희가 그죠? 뭐 노래 동아리라고 하면 뭐 사회인이라고 하건 잘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동호회에서 잘하는 사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게 무슨 뭐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요. 네, 뭐 목표가 뚜렷한 건 아니니까. 근데 직업으로 할 때는 어쨌든 사실은 잘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고 어른이 됐을 때도 후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싫어해도 잘하면은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데 별로 일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잘하면은 월급을 더 주니까 승진을 더 시켜도 빨리 시키 회사에서 자기 좋아하는 순서대로 승진시키거나 연봉 더 주는 경우 보셨어요? 사실상 그럴 수가 없죠. 직업이라는 얘기죠. 성취, 성과. 직업 자체가 성취나 성과, 객관적인 이제 평가. 어쨌든 남보다 잘하는 거를 가지고 직업에 있어서 저희가 뭔가 결실을 이제 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직업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잘하는지 여부, 또 잘할 수 있는지 여부, 또 당장이 아니더라도 오래 한다고 할 때 더 잘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기울기, 그걸 꼭 같이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제가 3요소라고 이제 세 번째 요소라고 얘기하는 게 성격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진로를 정할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흥미와 적성입니다. 성격은 이제 뭐 타고난 기질이나 저희가 또 개인적인 성향, 캐릭터, 행동 특성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직업에 따라서는 좀 성격 자체가 많이 좀 중요한 직업도 있고 또 사실 별로 그렇게 성격 자체 크게 뭐 중요도와 흥미 적성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직업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가 이렇게 돈을 만지는 직업입니다. 은행원이라든지 경리회계, 재무 뭐 그런 쪽, 그죠? 더군다나 이제 큰 돈, 막 100억이나 뭐 10억 단위 돈을 이제 다루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숫자에 대한 감각도 좀 필요하죠. 근데 생각해보시면 수학 시험 제일 잘 보고 숫자 좋아하고 계산 잘하는 친구가 꼼꼼한 거랑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관관계. 수학을 100점 맞는 데가 항상 꼼꼼하고 성격 털털하고 그런 건 별로 상관관계 많지는 않죠. 그죠? 네.
뭐 수학이 아니고 계산을 잘하는 거 마찬가지죠. 시험 볼 때 계산 잘하는 거랑 평소에 꼼꼼한 거랑 뭐 좀 대충대충 털털한 거랑은 별개라는 겁니다. 예. 계산도 잘하면서 꼼꼼한 분도 있지만 계산을 못해도 꼼꼼한 분이 있고, 그죠? 계산을 잘해도 털털한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직업일 때는 흥미, 적성과 성격이 다 중요한 거죠.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회사에서 직업을 할 때 저희가, 그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계산을 하고 뭐 100억 정도 계산하는데 0 하나 잘못 쓰면 100억 될 게 10억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일 때는 성격이 꽤 관계가 이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뭐 영업이나 판매직 같은 거 할 때 사실 자유자재는 실수 때문에 뭐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서 성격이 진로 3요소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직업에 따라서는 관련이 있고,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 사실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야구는 그 수많은 스포츠 운동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성격이 관련성이 좀 더 높은 다른 스포츠보다. 물론 중요한 건 적성입니다. 일단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예체능은 기본적으로 실기 능력, 실기적인 잠재력, 실기적인 그런 적성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스포츠보다는 성향이나 어떤 캐릭터, 행동 특성이 굉장히 관련이 좀 꽤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이해하시고, 이제 제가 오늘 뒤로는 이제 지금부터 강의를 주로 심리적인, 성격적인 특성으로 얘기할 텐데 이걸 또 다 듣고 나시고 까먹으신 분이 계셔서 적성을 또 잊어버리시고, 야, 성격이 이래야지 너 야구 성공할 수 있대. 이러시는 이제 부작용 꼭 느끼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 계세요. 그래서 꼭 그걸 구분 잊지 마십시오. 그죠? 중요한 건 일단 흥미 적성이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강의 특성상 이제 적성 같은 거는 이제 당연히 야구 전문가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김성근 감독님이나, 그죠? 요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이현주 선수 그런 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성격 부분에 대해서 야구 선수로서 또 야구를 실제로 할 때 어떤 성향이 어떨 때는, 그죠? 득이 되고 어떨 때는 실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야구 선수, 야구하는 아이들의 그런 심리적인 특성, 그 야구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야구를 일단 떠나서 기질에 따른 성격 유형 특성,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부모님들은 대부분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주로 사회적으로 이제 쓰는 그런 용어로서 아이들 성격을 얘기하시죠. 뭐, 대표적으로 내성적이다, 활달하다, 그죠? 아까 제가 또 얘기한 뭐 꼼꼼하다, 털털하다, 착하다. 착하다는 표현 좀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 성격 좀 객관적으로 뭔가 뚜렷하게 얘기할 때 용어가 좀 뭔가 두리뭉실하지 않나요? 그죠? 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결혼하실 때 서로 착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하셨겠죠? 근데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더 착한 분도 계시고 뭐 착한 거는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시겠죠? 지금 몇 분 찔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자녀의 기질이나 성격을 얘기할 때도 어떤 기존에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이 쓰는 그냥 좀 두리뭉실, 구체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형태의 단어로 표현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이건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라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저 좀 가능한 구체적으로